이제 갑인이 이제 걸록이란 말이죠, 그렇죠? 걸록이고 을묘도 이렇게 이제 걸록이다. 그러면 이렇게 천간이 이게 내가 일간일지로 쓰든지 간에 다른 주에 있든지 간에 그렇죠? 천간의 에너지가 이렇게 지지의 두 개지? 두 개. 만났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만날 뽕자를 써서 봉법이라고 하죠. 봉법. 봉좌인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궁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궁. 궁성, 궁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요 이제 임목 중에는 이렇게 이제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고 그렇죠? 병화도 있고 간목도 이렇게 있다. 간목도. 근데 같은 걸록이라고 하더라도 묘목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간목하고 을목 있는 거죠, 그렇죠? 지장간의 동태가 상당히 어때요? 다른 거예요. 그냥 걸록은 둘 다 맞는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일주론을 살펴보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러면 요 일간이라고 하면 일간 대비 요 무토는 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편제가 되는 거고, 요거는 식신이 되는 거고, 요거는 당연히 이제 비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견이 되는. 요거는 겁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비견이 되는 거죠, 비견이. 이랬을 때, 이를테면, 병화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인인데, 다른 어디에도 식신이 없다. 식신이. 근데, 둘 다, 갑인이나 을묘가 둘 다 식신이나 상관이 없어요. 화기가 없는데, 을묘에는 이 불의 글자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안에,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는데 이게 이제 록궁이 되는 거지. 궁은 록의 걸록의 궁인데, 만약에 식신의 동태를 보면 식신은 여기에서는 병화잖아요, 병화인데 원래 인목 안에 들어있잖아, 인목. 그러니까 록궁에 병의 동태를 놓고 봤더니 인목하고는 어떠한 관련성 관계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병인은 뭐라 그랬어요? 병인은 장생한다 그랬지, 장생. 그죠? 그러니까 록궁에 뭐를 하는 거예요? 생을 받고 앉아있다 이거지. 생받고 생을 받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인일주가 식신이 드러나 있지 않거나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재적인, 안에 있는, 어때요? 그런 식신의 성향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아내가 어때요? 아내가 이렇게 나랑 똑같은 간목이 있는데 목생화, 화생토 하려고 하는, 그렇죠? 목생화, 화생토. 그러니까 이렇게 일지 구조가 약 한 20가지 구조가 있어요. 20가지 구조. 관인비, 뭐 인비식, 뭐 이렇게 비식재 이런 거 아닌데 이렇게 비식재니까 결국은 일간의 힘을 갖춰 가지고 그거를 펼쳐서 편재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갑인이 어때요? 사업성인자가 굉장히 강한 거지. 다른데 어딘가에 경금이나 신금, 관성이 좀 약하다. 그러면 아니 관성이 제대로 자리매김 못하거나 작용을 못한다. 라고 하면
이 기질을 가지고 이렇게 일간이 걸록이니까 그렇죠? 아까 쭉 얘기했던 전 시간에 얘기했던 자립성, 주체성, 자수성가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어떤 형태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을묘를 보면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록궁인 거는 맞지. 묘도 그렇죠? 록궁의 을은 록좌하고 그렇죠? 네, 록좌하고 갑은 뭐라는 거예요? 갑이 묘를 보고 있으면 예? 예, 왕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겁재의 에너지가 어때요? 겁재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거야. 맞죠? 응? 그러니까 좌우묘에는 오화만 빼고 다 이렇게 기운이 순일하게 돼 있거든요. 순일하게 왕지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다. 그래서 이건 해석을 하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 간목의 동태하고 이 을목은 이게 천간도 을목이고 간목인데 이게 막 칡넝쿨이 이렇게 그 큰 나무에 막 이렇게 서로 막 얽히설키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어떤 모습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사업적인 재능이나 역할로는 이쪽에 더 훨씬 에너지가 더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12운성으로 보고 지지 속성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둘 다 이게 만약에 남명이거나 여명이 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뭐 경신금을 붙여보거나 그러면 다 이게 절태로 들어요. 관이. 예? 예. 관이 절태로 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간여지동 일주다. 근데 여기에는 이쪽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뭐 고란이라고 별칭을 또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관의 지배력이나 통제력을 거부를 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암단을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성향이나 에너지가 글자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땡기는 건 뭐라 인종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건 봉법, 좌법, 인종법. 일간일주 빼고 나머지를 보는 거를 겁법 이렇게 본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그냥 이런 구분 없이 보면 이거는 간목이든 을목이든 똑같이 뭐 간여지동, 뭐 이렇게 걸록일주, 이렇게 보는데 놓여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피면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달라지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이제 12운성의 어떤 그 활용도다. 좀 넓히는 거다. 그러면서도 이 지지의 인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천간은 주변의 환경, 즉 주위의 운의 흐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생극이나 합이나 뭐 이런 설이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지지에서는 요 인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인목 같은 경우는 인호술 운동을 하려고 하잖아, 항상. 인호술 운동을 하고 또 항상 인사신에 노출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인호술은 화국이 형성이 되는 거고, 화국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어때요? 그나마 관성이 약해지는데 화가 되면 관을 또 더 극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내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인목의 직질성이 간목이니까 올리면 직질성이 항상 주변에 인신충도하고 인사형도하고 이런 어떤 형상으로 좌충우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왕지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겁재들하고 얽혀가지고 어떤 그 도화적인 성향이나 또 이게 뭐 묘파다 이래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이게 이제 하나 들어가면 뭐 물론 실제 상담할 때는 무슨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큰 것만 보는데 이걸 따져 들어가다 보면 다양한 형태로 이런 흐름들이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들이 들어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살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12운성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나중에 12신살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사유축생이다. 사유축생이다. 해묘미생이다. 해묘미생이면 망신이 되는 거고 사유축생이면 겁살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앉은 자리가 망신 떠는 배우자 성향이 되는 거고 나중에 내 거 빼뜨려 가려고 하는 도둑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살 형상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그러면 그런 형태를 그러면서도 여기는 토끼잖아. 토끼 같은 배우자 형상이고 호랑이 같은 배우자 형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들여댈 게 대입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지. 굉장히.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작용을 하고 태어나고 살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이런 그냥 간지로 붙어 가지고 육식간지가 기본 어떤 이렇게 그 요소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위아래 좌우로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지지에는 뭐 합도 작용하고 암합도 작용하고 형도 충도 작용하고 파도 작용하고 해도 작용하고 다양한 성향 성분들이 12신살, 12운성, 그렇죠? 그런 성향들이 그러면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간은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요. 해묘미 운동을 하고 요 지지는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해묘미 운동에 인호술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생화잖아요, 그렇죠? 해묘미니까 그러니까 해묘미의 인호술이니까 인호술은 망신이라는 말이에요. 망육천이니까 12신살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보면 그 인목의 모습이 망신 모습이라면 내 배우자 자리나 내 앉은 자리 모습이 이해되시나?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인이니까. 이렇게도.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필 수가 있다. 지금 이제 걸록 하나만 보고 이렇게 예시를 드렸는데 걸록 일주들도 다 10개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같이 일간일지로 붙어 있는 것도 그렇고 다른 데에 있는 글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 나가는 모습이다,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생욕, 대록,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 그러니까 제왕, 임금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 임금제자, 말 그대로 제왕의 모습인 거야. 가장 최고의 어떤 이 정점의 모습, 정점의 모습, 꼭대기의 모습. 그러니까 걸록을 이렇게 지나온 거죠. 병화로 따지면 사화를 지나고 오화의 모습으로 병화가 오화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 상태가 제왕이라는 거예요. 제왕의 어떤 키워드는 능소능대예요. 능소능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게 이제 청간으로 올리면 겁재의 성향인데 우리가 겁재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지로 내려면 동일한 오행의 음양이 다른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왕은 예를 들어서 간목 기준으로 따지면 묘란 말이에요. 을목을 따지면 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이 되면 걸록이 되고 묘가 되면 양인이 되고 묘가 되면 걸록이 되고 인이 되면 그러니까 겁재인데 12운성으로는 양인 그러니까 제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왕. 그러니까 제왕이라고 12운성으로는 얘기를 하고 특히 양간일 경우는 양인이라 한다. 양인이라. 조금 다르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구분하는 구분점이 기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왕은 뭔가 이 꼭지점에 그 일간의 천간의 에너지가 아주 극성하게 발휘돼 가지고 그 영향력이 주변의 주위에 본인은 물론이고 다 통제되고 지배되고 이렇게 다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힘의 세기가 어때요? 같은 걸록보다도 더 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일간이 그 에너지를 컨트롤해서 잘 쓰면 일간의 능력이나 천간의 에너지가 극대화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12운성으로는 양인인데 이게 이제 격으로 갈 때는 양인은 양인살이라고도 하고 양인은 흉신이라고 해서 흉신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인 같은 경우는 잘 다뤄야 되는 거야.
양인은 칼인자를 써요. 칼인자를. 여기는 제왕인데 이거를 격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나만의 독특한 수단이나 차별화된 무기도 되지만 그게 결국은 뭐가 된다? 나를 다치게 만드는. 다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걸로까지는 그게 좀 덜한데 그런 성향, 즉 운기의 편차가 어떻다? 크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생애 패턴이나 삶의 어떤 모양보다는 그 운기의 편차가 굉장히 업다운이 어때요? 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인은 어떤 그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걸록은 그게 잘 안 되지. 나라고 하는 꼿꼿함, 빳빳함, 주관,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니면 말지 이런 거예요. 나한테 허락된 것만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런 거 있는데 양인은 그게 아니야. 그 목적 지향성이 걸록보다도 더 치열해요. 더 뚜렷해.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내가 그 앞에서는 어때? 걸록은 막 그냥 싫은 내색 내고 그냥 아니면 내 편 아니면 그냥 밀어내고 이러는데 양인은 안 그래. 페르소나가 많지. 페르소나가 많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적과의 독침도 가능한 거예요. 뭔가 아니 세상 일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걸록은 약간 이렇게 청수에 노는 어떤 물고기라고 하면 양이는 이렇게 좀 흐린 물, 청탁이 겸비된 이런 데 있잖아. 세상 모진 풍파도 다 겪고 사실은 어때요? 세상이 자체가 우리가 신선세계 사는 게 아니잖아. 세상 자체가 청탁이 섞여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라운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양인한테 맞는 거지 걸록보다는. 뭔가 큰 대사를 도모하거나 이럴 때는 나랑 맞는 사람도, 나랑 또 내 편이 아닌 사람도, 이런 거를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뭔가 대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 울타리에 모여 할 수 있는 거, 이 컨트롤할 수 있고 리더십과 한 거, 이게 양인인 거예요. 양인. 그래서 근데 그러한 에너지가 이제 지나치다 보면 그 자기 주변에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자기 주변에 어떤 육친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만큼 내재된 에너지는 강하니까 그런 강한 에너지가 그게 어떤 총이 되고 칼이 되고 이렇게 흉기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에너지가 같이 있어요. 양인이 조금 이렇게 그 강한 에너지다, 센 에너지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쓰면 사회적으로나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나 큰 일을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재주나 역량이나 능력이 되는데 말 그대로 임금제자인 거죠, 그렇죠? 왕성을 왕자가 쓰는 거고 가장 에너지가 극성하게 됐다. 근데 항상 자연의 이치, 사물의 이치, 세상의 이치라는 거는 뭔가 그 강함이 극함이 항상 유지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양계의 대표적인 그 상경의 첫 번째 계가 이렇게 그 육양의 중천 건괴인데 그 이 항룡위에 같은 맨 위에 올라 있는 것 같은 게 제왕인 거야. 사실은 그 5효, 6효 자리에서 5효의 임금의 자리를 막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힘이 없는 자리인데도 자기가 뭔가 권세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나치는 조금 그런 모습이 항상 노출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양인이라는 거죠. 양인. 그래서 양인은 흔히 이렇게 이제 갑은 묘를 보죠, 그렇죠? 묘를 보고. 그러니까 지지에서 오행은 동일한데 음양이 다른 거예요. 을목은 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이 되는 거고, 병은 오로 붙죠, 그렇죠? 병은 오. 그러니까 청간하고 지지의 음양이 다르면서 이렇게 갑이는 일간일지로 못 붙잖아요, 그렇죠? 못 붙는데 요런 일주는 붙는단 말이에요. 정은 정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 양인에 빗대 가지고 아까 음간양인은 관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칭으로 요 정사하고 10번째에 있는
이 개해하고를 다른 말로 음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인. 똑같이 음인. 양인이 아니라 음인이다. 음인. 칼인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드러난 칼을 외향적으로, 천간의 모습이 양이니까 강하게 쓰는 그런 강성한 기질을 가지고 있듯이 이런 정사, 이 정사 화염방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불로 여기도 위아래가 불이고 여기도 위아래가 불인데 여기는 밑에서 그러니까 병화가 크잖아요, 그렇죠? 병화가 더 커다란 불이 돼서 드러나는 광명의 불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폭발하고 많은 그런 불일 수 있는데 이 정화가 음화가 양화 사화를 위에 올라 있는 경우가 돼가지고 여기는 아주 질기고 끈덕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염방사기라고 얘기를 해. 정사를 이렇게 양이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겉의 모습은 음간을 놓았기 때문에 양간의 성향에 비해서는 어때요? 좀 부드러울 수 있지. 외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때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지나고 오래되고 같이 사귀고 그러다 보면 아주 질리는 거지. 이게 완전히 막 주변을 병호도 마찬가지, 정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에서 이렇게 조절이 술이든지 이런 에너지로 잘 조절이 안 돼 있으면 주변을 이게 말 그대로 불로 초토화시킬 수 있고 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양인, 인자가 들어갔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왕노릇을 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근데 이게 주변에서 호응이 안 되고 잘 안 따라주면 어때요? 주변을 확 이렇게 엎을 수 있는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무오는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오화가 양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오. 근데 이렇게 요런 데는 양인이 동일한 오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무오는 요거 십성으로 보면 정인이란 말이에요. 정인. 응? 그러니까 뭔가 머리를 가진 장수야. 조금 다르지? 예, 뉘앙스가 그렇죠? 그래서 왜 무오를 양인이라고 하냐면 요 오중의 기토 때문에 그래요. 기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토가 진술축 미토가 있으면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으면 원래 무는 토인데 요 진의 신자진 운동을 하고 인호술 운동하고 사유축 운동하고 해묘미 운동을 하니까 목화금수로 다 바뀌려고 해. 그 순수한 토의 속성 원래 토인데 속성을 견고하게 유지한다기보다는 근데 무토가 오화를 보면 안 그렇다라는 거야. 오중에 있는 기토는 안에 있는 정화나 병화에 의해서 화생토를 해도 안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요 무오를 양인이라 하고 그리고 기는 뭐가 양인이에요? 기사, 그쵸? 무진기사. 그러니까 이렇게 무오나 기사가 어때요? 이렇게 정인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정인. 정인. 근데 이거는 왕지에 놓고 있고 영마지에 놓고 있고 그렇죠? 또 여기는 무토 겁재가 있고 여기도 기토 겁재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여기는 인성만 정편인만 있는데 이 기토에는 경금이 있는 거지. 경금이. 그러니까 기사일주가 영마지를 놓고 기사일주 기사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마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중의 금금이 좌법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상관인데 사궁의 경은 뭘로 놓여 있는 거예요? 생지로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생지로. 그러니까 인비식 구조로 돼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인이 무토 겁재하고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잖아요. 사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형 따라서 공부하거나 이렇게
그 왜냐면 기토보다 무토가 크니까, 어깨 너머로 공부하거나 그래서, 이게 장생받는 경금으로 잘 펼치는, 우리 옛날 한나라 땡, 저기,